여러분, AI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글쎄요,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 사실 실감하시나요? 오늘은 카이스트 김종우 교수가 던진 아주 강력한 경고, 바로 우리가 알던 교육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통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AI의 미래가 10단계라면 이제 겨우 1단계를 지났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놀라운 AI가 사실은 완성품이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거죠. 마치 우리가 인터넷 초창기를 겪었을 때처럼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닥쳐올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거고요. 김정우 교수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AI를 인류 최초의 발견, 바로 불에 비유합니다. 와, 이거 정말 탁월한 비유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불은 우리에게 따뜻함과 안전을 줬지만 동시에 모든 걸 태워버릴 수도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졌잖아요. AI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엄청난 진보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품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교육.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체 교육 시스템이요, AI 때문에 순식간에 구식이 되어버린 그런 과거의 세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 교수는 여기서 또 한 번 뼈아픈 비유를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주산학원과 같다. 정말 날카롭죠? 아니, 스마트폰 계산기가 다 있는데 굳이 주판알 튕기는 법을 배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AI는 정답을 찾는 거, 암기하는 거, 이런 건 그냥 순식간에, 그것도 완벽하게 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바로 그 능력을 키우라고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럼 AI 시대의 미래를 알려면 이 기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AI의 한계가 생각하는 속도, 즉 연산 속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병목 현상은 바로 데이터를 옮기는 속도에 있어요. 이 비율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AI의 처리 능력, 그러니까 GPU는요, 1만 명의 천재 수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천재들이 전부 다 아주 작은 칠판 하나를 가지고 서로 쓰겠다고 싸우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칠판이 바로 메모리, HBM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정보를 적고 공유할 공간이 부족하면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김 교수는 지식의 본질이 소유하는 것에서 필요할 때 접근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김 교수는 미래의 직업 세계가 아주 단순하게 딱 3가지 유형으로 나뉠 거라고 예측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AI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소수의 엘리트, 바로 AI 개발자입니다. 최고의 수학, 컴퓨터 공학 지식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전문 AI 사용자입니다. 의사, 변호사, 예술가 같은 전문가들이 AI를 자기 일의 도구로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로봇이 아직은 대체하기 힘든 육체 노동 분야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미래 노동력 분포인데, 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AI 개발자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 전부 전문 사용자나 육체 노동자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능력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뜻입니다. 소수의 개발자가 될 게 아니라면 AI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저 10%의 개발자로 키우기 위해 교육하고 있나요? 아니면 90%에 속할 아이들이 AI를 잘 다루는 사용자가 되도록 돕고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다행히 김종우 교수는 아주 명확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정답을 외우게 하는 교육에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교육으로요. 이제는 무엇을 아는가 보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집에 오면 오늘 뭐 배웠어? 라고 묻는 대신 오늘 어떤 근사한 질문을 던져봤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AI를 그냥 교실에 도구로 들여와야 합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요. 둘째, 달달 외워서 보는 시험은 이제 그만하고 아이들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기반 평가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수학, 과학, 국어 이런 과목의 벽을 허물어서 아이들이 넓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AI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능력, 바로 공감 능력,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은 아주 간단하고도 무서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 AI라는 새로운 기술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인가? 그야말로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 변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1분. 김 교수는요, 머지않아 AI가 장편 영화 한 편을 뚝딱 만들어내는데 딱 1분이면 충분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알던 창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AI를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디지털 격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클 것이다.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인 거죠. AI를 다루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AI의 주인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AI의 노예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우리의 교실에서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